안녕하세요, 미차 남들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주차장이 아닌 실내에서 고급류 넣을까 일반류 넣을까, 연식이 중요한지 키로수가 중요한지 그런 논쟁거리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김상원입니다. 정비딜러 영범의 김영범입니다. 연식, 키로수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딱 확고한 저만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2년 차이가 난다면 키로수가 더 중요해요. 근데 풀체인지가 되거나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들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무조건 저는 연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키로수가 아무리 많아도. 영범이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게 많다일 뿐이지 무조건적인 건 또 아니거든요. 그치. 어떻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 상태긴 하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연식이 좋은 게 좀 컨디션 좋은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게 막 연식이냐 키로수냐 이렇게 한 가지를 딱 고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확고한 이유가 있어. 풀체인지 정도를 거칠 정도로 연식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엔진이나 미션 자체도 달라질 거고요. 연식이 좋아질수록 기본 옵션 자체도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뭐 첨단 장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안전 사양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연식 위주다. 그리고 연식이 좋으면 디자인도 확실히 신형이다 보니까 탈 때마다 만족도도 더 높긴 한 것 같아요. 일단 키로수가 짧으면 이점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엔진이나 미션 그리고 하체 부품들에 가해졌던 스트레스의 절대적인 양이 작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의 내구성이 있다면 그 내구성은 좀 많이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잔고장이나 큰 고장은 확실히 좀 적기는 합니다. 근데 엔진이나 미션 자체 그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주변 그 고무로 된 부분이나 세워놓기만 해도 이제 날씨에 따라서 경화가 되는 부품들 있잖아. 그런 소모품들은 좀 그래도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1년에 몇 번 운행은 안 하지만 한 달에 몇 번씩 꾸준하게 뭐 100km, 200km 타면서 절대적인 키로수가 짧은 게 사실 상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뭐 의견이 많지만 딱 한 가지만 정한다면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는 연식 좋은 게 좋습니다. 사실 키로수가 많아서 고장 나는 거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식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가는 옵션들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전직 정비사였기 때문에 연식 좋고 키로수 많은 거 사서 고쳐서 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닝을 예를 들면 2010년식 진짜 못생겼잖아. 그죠. 10년식에 5만 킬로 탄 모닝을 살 거냐, 17년식 올류 모닝 JA에 15만 킬로를 살 거냐라고 하면 나는 15만을 살 것 같아. 그러면 고급류를 넣어야 될까요? 일반류를 넣어야 될까요? 그건 이제 기준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급 이상 고급류를 넣을 거냐. 그러면 2000cc급 터보가 들어간 수입차요. 일단은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자고요. 대부분 안 넣습니다. 맞아요. 진짜 주유소에서 수입차 10대 중에 9대는 다 일반유 넣습니다. 어떤 때는 카이엔이나 S클래스를 타고서도 일반유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솔직히 S클래스도 대부분 일반유 넣으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고성능 차량은 고급류를 안 넣고 일반류 넣으면은 제 성능을 다 발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성능을 사실 발휘하면서 타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는 해요. 사실 대리님도 타시면서 크루즈 타시잖아요. 풀악셀 밟으면서 100마력이 넘는 마력대 우와 이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왜냐면 도로에 카메라도 많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달릴 곳이 없긴 해요. 요거까지가 팩트고 저는 고급류를 넣어요. 아니 한 번 주유할 때 한 200원 차이 나잖아, 그지? 그렇죠. 리터당 한 200원. 고급류를 넣으면 연소가 더 잘 되면서 연비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의 점화 타이밍이 제대로 맞춰지면서 어쨌든 그 내구성 자체도 조금 더 길게 유지를 할 수 있어서 그냥 수리비 나중에 낼 거 미리 돈 조금씩 내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고급류를 넣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이런 좋은 차량을 탄다면 고급류를 넣을 것 같긴 한데 저같이 크루즈, 일반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굳이 고급류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사분들도 안 넣고 타시는 분들 많더라고. 어차피 이제 한 번 일반유 넣는 거 끝까지 일반유 넣어서 ECU가 그냥 노킹 제어 알아서 하게끔. 네 밥은 이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처음부터 교육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서는 2000cc급 수입차다. 애초부터 신차로 출고해서 고급류를 넣었으면 계속 넣어주시고요. 뭘 넣는지 모를 중고차를 그냥 구매를 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일반유 넣으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3000cc급 이상 터보차다. 아니면 좀 특수한 좀 스포츠카 형태를 띠고 있는 차량이다. 그러면 뭐가 됐든 일단 고급류 주유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2000cc급에서는 일반유를 넣어서 엔진이 뻗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확실히 제 경험상 고급류를 넣으면 약간 더 정숙하고 조금 더 부드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 보시고 일반류, 고급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반류면 일반류, 고급류면 고급류 이렇게 일관성 있게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순 교환차는 사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사도 될까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도 단순 교환은 있어요. 전 단순 교환이 아니라 사고차도 부위에 따라서는 괜찮은 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뼈대가 먹은 거 아니에요? 이제 사고의 깊이를 볼 때, 데미지를 볼 때 외판 부위 이제 1번, 2번이 있고 주요 골격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외판 부위 2번까지만 가도 사고차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정도는 사실 운행에 지장을 준다? 야매 수리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 경우가 많죠. 그 부분이면 야매 수리를 해도 운행에는 지장을 주진 않고요. 보통 이제 트렁크에 물이 새거나 실내에 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끝이죠. 맞아, 최악의 상황에.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 그게 이제 뭐 디엔더나 뭐 리어 패널까지도 사실 사고가 있어도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작업을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인접 부위에 데미지는 없는지 이런 걸 잘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한 가격의 가성비가 또 있어야겠죠? 오히려 나는 단순 교환인데 단순 교환이 너무 많아. 앞펜다 양쪽 그리고 본네트 그리고 뭐 문짝까지 이렇게 다 같이 갈았어. 그러면 조금 이거는 어떻게 사고가 난 걸까? 근데 앞선박이 생각보다 많아요. 범퍼를 세게 치면 범퍼가 휀다를 치고 이제 옆으로 이제 밀려 나가면서 문까지도 밀려버리는.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교환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사고는 좋진 않지. 그쵸. 엔진도 있고 주요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연식이나 키로수에 따라서 오히려 단순 교체가 없는 무사고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정비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10년 정도 넘으면 헤드램프에 변색도 오고요. 수명도 어느 정도 다 됐을 거고 라디에이터, 에어컨 컨덴서 근데 그 부분은 사고가 나서 교체가 되면 오히려 새 거라서 좋다. 부동액도 교체되고 에어컨 라인도 한번 가스가 빠지긴 하지만 교체되면서 새 걸로 들어가잖아요. 에어컨 성능, 냉각 효율, 헤드램프까지 새 거다? 그럼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단순 교환이 있다고 하면 주행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까지 해주는 미차로 방문해주세요. 그러면 엔진오일 교체는 도대체 언제 하면 좋을까요? 엔진오일 교체는 매일매일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불가능. 네, 하지만 이제 그 금액의 값어치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사실 내 차를 좀 관리를 잘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연에 15,000km를 탄다 했을 때 7,000km 안에 교체해 주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 차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10,000km에 한 번, 1년에 5,000km밖에 안 탄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항상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엔진 미션에 쇳가루가 돌 환경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주행 거리를 길게 가져가서 엔진 오일을 교체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아무래도 엔진 가동 시간이 키로수 대비해서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오일의 수명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거는 합성유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요즘은 광유를 잘 안 쓰기도 하고 합성유도 싸게 나온 제품이 많기 때문에 합성유 기준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열 일단 요즘에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안 하고 버튼 딱 누르고 바로 드라이브. 그래도 돼요? 제 차가 하이브리드잖아요. 시동 걸면 바로 엔진 안 켜지고 전기로 갑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그렇게 전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엔진 가동이 바로 되는 시점이 오잖아. 그럼 그때 엔진의 스트레스가 좀 크진 않을까? 물론 그렇긴 한데 막 풀악셀을 밟지 않는 이상 엔진이 사용하는 그런 출력의 힘을 바로 거의 사용은 안 하고요. 엔진이 돌아가는 힘을 발전기가 배터리로 보내줍니다. 배터리에서 다시 모터로 가고 그 모터가 어느 정도 처음에 굴려주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동 걸자마자 와일드한 주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뭐 예열은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꼭 예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엔진 오일이 엔진 전체에 순환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람도 일어나자마자 바로 뛸 수 없잖아요. 스트레칭 조금 해주고 뛰어야지 부상 확률이 적어지는 것처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20대 초반까지는 그냥 막 뛰어나려도 괜찮았는데 이제 스트레칭 좀 하고 뛰어야 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시동 걸자마자 RPM이 좀 1 이상으로 올라가잖아. 사실 한 2-30초만 지나도 내려가거든요. 그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출발을 할 때 바로 이제 예열이 끝났으니까 바른다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이면서도 예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열을 또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5분 이상 예열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긴 공회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논란이 많은 자동차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해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미차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